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계로 치환한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힘차게 일하게 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 잡으면서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금요일도 함께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5 정도를 보여주면서 극단적 공포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을 극단적 찬스, 기회라고 좀 바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명언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다른 투자자들과 대중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더 나은,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서 확정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선구자라는 것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큰 시장 변동성이 있었다 보니까 멘탈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로서 10까지 떨어졌던 이력, 길게 봤을 때는 늘 이렇게 큰 공포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라는 거 아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점점 D-Day가 다가오고 있네요. 3월 7일에 이 암호화폐 서밋, 크립토 서밋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크립토 차르부스의 수장 이 데이비드 sak스는 뭔가 큰 것이 올 것이다,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다 약간의 기대감을 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이 해당 날짜, 이 해당 행사에 일일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들은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고위급 인사들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친암호화폐 위원으로 자리 포진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요. 정말 기대감처럼 가격이 상승을 할지 혹은 다시 한번 알짜배기 없는 듯한 내용이 흘러나온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열어는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크립토 서밋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참석한다라는 거 우리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이 3월 7일 날짜에 크립토 서밋뿐만 아니라 한 가지의 중요한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시장을 나타내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또 어떻게 흘러나오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와 금리에 대한 지표가 어떻게 핸들링이 될지 또한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선 지속적으로 방어해주면서 강세 전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비트코인과 이 글로벌 유동성 M2 통화량 공급량 자체가 상관계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예측치에 따르면 3월 25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충분히 공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S&P 500이든 비트코인이든 글로벌 유동성, 이 머니 서플라이 지표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이 암호화폐 랠리는 굉장히 크게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현저히 바닥권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 공포가 아닌 극단적 기회로 피벗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말 XRP의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현재 리플사의 사업 확장과 파트너십을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 확정된 미래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DXY라고 불리는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렸을 때도 한 108, 109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104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들은 강달러를 통해 관세 정책으로서 시장을 흔들어댔지만 뒤에서는 약달러, 금리 인하, 그리고 10년물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익률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또한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는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일부를 경감 조치할 수가 있다 가능성을 열고 있죠. 즉 트럼프를 통해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관세를 매기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협상할 수 있는 포션 가능성을 열면서 달러에 대한 인덱스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지금은 시장을 떠나갈 때가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면서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 장대 양봉 고대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얼비전의 수장이죠. 라울 팔이 이렇게 말하네요. 앞으로 달러 가치라든지 금리,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금융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 굉장히 맑다라는 거. 실제로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 자체가 쭉쭉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위험자산 쪽으로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글로벌 M2 통화 공급량과 비트코인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미국에서 돈을 풀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리면서 돈 풀기 장세가 나올 수 있다.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시점이겠죠. 글로벌 유동성 장세 다시 한번 이 투명한 화살표 자체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비트코인 자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200일선 방어하고 있지만 이제 곧 돈이 찍힐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화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 국채 수익률 또한 하향 안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력들이 어떤 명분으로서 어떤 재료로서 시장을 끌어올리는지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공격적인 기대감도 들기 마련입니다. 그와 함께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연준의 영래포 잔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왔고요. 재무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죠. 이 TGA 잔고 역시 꾸준히 감소가 되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지속적으로 아래로 꺾이면서 돈이 슬슬 풀릴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언제 수도꼭지를 한 번에 풀어대면서 시장에 돈을 쏟아 부을지 자리를 미리 선점한 사람들만이 좋은 수익률을 만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 역시 내려갈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61에서 62,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느 시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정체된 가격을 보여주고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등의 메이저 글로벌 코인들의 가격이 폭발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미만으로 반드시 떨어지는 시장, 상반기 안에 연출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내려올 것이고요. 이더리움에 대한 페어상, 알트코인들이 쭉쭉 올라가면서 중간에서 만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프로피라는 회사, 부동산을 NFT,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그들은 과거부터 부동산을 NFT화 시키고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서 코인으로 거래를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의 일환으로 테크크런치의 창립자 이 마이클 아링턴의 집이 최초로 NFT 부동산 경매에서 판매됐던 이력이 있었다. 이 프로피 같은 경우는 어떤 암호화폐를 통해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지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과거부터 미국 부동산 회사 프로피는 주택 구매에 리플 XRP를 활용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놨다라는 거. 미국을 기반으로 한 비트페이, 캐나다를 기반으로 한 FCF페이에서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지, 진짜 효율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XRP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고 결제 수수료가 저렴하며 금융 엘리트가 미래 도매용 CBDC의 이동간 브릿지 커런시로서 이미 XRP를 사용하게끔 점찍어 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관에서 XRP 현물 ETF에 돈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JP모건에 따르면 XRP에 대한 현물 ETF 출시가 되면 그 첫 해에 80억 달러 자금이 순유입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SEC는 21 쉐어즈, 그레이스케일, 코인쉐어스, 위썸트리, 카나리 캐피탈 등등 5건이 넘는 XRP 현물 ETF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늘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의 신청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신청 이후 승인되기까지 또 굉장히 많은 밀당의 작업을 하겠죠. 시기에 저울질 이후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완전히 좀 승인이 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2025년 XRP가 주인공이 되는 해가 될 것. 그대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나오면서 리플은 기업이기 때문에 리플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고 그래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44억 개 정도의 XRP 물량,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업을 인수하고 지분을 사들일 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를 활용하면서 판매하면서 사들이기도 하고요. 에스크로 물량을 통해 매월 1일날 10억 개씩 판매 또는 대여를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지금까지 해오며 매출을 증대시켜 왔다라는 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그들이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크로 물량 약 380억 개를 어느 세력에서 쥐락펴락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어쩌면 그들은 화폐에 대한 헤게머니를 가져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화폐 시스템을 통해 XRP에 대한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패권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오히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리플의 4분기 보고서를 다시 한번 리뷰하더라도 이미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 700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요. 90개 시장 이상에서 거의 글로벌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일 포린 익스체인지 외환 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리플 페이먼트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미국에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탑재 시기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의 3월 10일이었다가 7월 중순 정도로 밀리게 됐죠. 그들끼리 어떤 꿍꿍이로서 XRP의 탑재 시기를 조금씩 미루고 있는지, 우리가 싼 값에 모을 수 있는 시기 또한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RLUSD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많은 거래소에 티커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될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죠. 이 리플에 찍어내는 RLUSD 스테이블 코인 벌써 공급량 자체가 1억 2천만 달러 이상으로 돌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거. 미래에는 서클에서 찍어내는 USDC 역시 XRP 레저가 지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누뱅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이 5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전략적 비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보니까 많은 고래들, 기관들이 다시 한번 XRP를 매집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3월 7일날 시기의 저울질이 나오거나 뭔가 번복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온다 한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코인, 블랙록과 연관되는 코인들, 앞으로 유틸리티가 확장이 되면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 안에도 크립토 인덱스, 묶음 상품, 지수 상품들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막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편입 초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계열을 뒤로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국가 단위로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금을 통해 화폐 시스템으로서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보며 많은 알트코인들의 ETF가 출범되면서 여기 나오는 이런 코인들 묶음 상품으로서 엄청나게 팔리게 될 것이라는 거. 그 자산 운용사들, 월가의 주인들은 이런 친구들의 묶음 상품을 통해 평생 동안 수수료를 빼나가는 상품군들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XRP의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그 토탈 트랜스퍼 볼륨 꾸준히 올라가면서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RLUSD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XRP 레저 위에서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트랜잭션 볼륨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생태계가 커질 것으로 바라봐지고 있고요. 이미 메이드 인 USA 안에 ETF가 준비되고 있는 것 안에, 그리고 3월 7일날 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크립토 서밋에 참석되는 그런 고위급 인사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언급했던 코인들 그 중간 자리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국의 제미나이 거래소에서도 마스터카드와 협력을 하면서 암호화폐 결제 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충전소에서 카드를 통한 구매 시 4%는 XRP로 환급해 준다라는 거. 점점 화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욱더 많이 분산화되어 있고 정말 가치의 이동, 피어투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바로 이 친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또한 반드시 한 개 정도는 병렬적으로 꼭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리플사가 비영리 단체로서 미국 암호화폐 협회 The National Cryptocurrency Association을 출범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 협회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로비, 정치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유착 관계를 가져가며 정치적 행보를 보여줄지 반드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는 관세 정책에 대한 명확한 협상책이 안 나왔고요. 러우 전쟁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이겠죠.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 광물 협정이 준비가 됐다. 이 러우 전쟁이 완전히 종전이 되게 되면 물가에 대한 이슈 잠정적으로 끝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든 불장에 대한 준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월 7일 크립토 서밋에 있어서 어떤 발표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일일비 할 것 없고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미국 기반의 코인들 유틸리티가 커지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도 멘탈 잡으시면서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